오늘도 역시 상승 패턴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변 차트와 61선 차트를 병행해서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변 차트에서 큰 흐름을 파악한 후 61선 차트에서 디테일하게 타점을 잡아보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이 기업에 관한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똘똘이 나오세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에 진출한 대주전자재료가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주전자재료는 소부장 으뜸 기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음극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소부장 으뜸 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재부품 장비 분야 역량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소부장 으뜸 기업에 5년 동안 연 최대 50억 원의 자율방식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 배터리 제조사 등 수요기업과 양산 테스트 지원 및 공공기관 339개 현장 테스트베드를 개방, 산업부조 고도화 지원 자금 등 대출 우선 지원, 소부장 성장 지원 펀드를 활용해 설비 투자 등을 우선 지원, 신속한 규제 애로 해소 등 전용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직접 지원책인 전용 서비스에 더해 성장 전략 컨설팅, 원활한 금융 세제 지원, 출연연 등 다양한 공공인프라 제공,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수출 판로 지원, 고용환경 등 인허가 규제 패스트트랙 처리 지원과 고용 지원 등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받게 된다. 대주전자재료는 이번 소부장 으뜸 기업 심사에 초효율 초고용량 실리콘 음극재 개발 및 양산 역량 확보를 아이템으로 신청해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현재 배터리 기술은 양극에서 니켈 함량 90% 수준까지 도달해 사실상 양극재를 통한 배터리 진화는 막다른 골목을 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업계에서는 실리콘 음극재 첨가를 확대해 주행거리를 늘리고 전기자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인 충전 속도까지 개선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가 주목받고 있다. 실리콘 재료는 음극재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흑연 대비 에너지 밀도가 4배 내지 5배 큰 소재로 흑연에 배합해 적용하면 에너지 밀도를 높여 주행거리를 확대하고 충전 시간을 줄여주는 소재다. 대주전자재료는 이번 소부장 으뜸 기업 선정을 기반으로 획기적으로 품질을 높여 실리콘 음극재 초격차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 중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섹터의 소부장 기업들도 시간이 나는 대로 싹 다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2차 전지 섹터의 부활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황에 따라 2차 전지 섹터의 부활이 시작되는 시점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과 맞물려 대중무역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싸구려 제품에 대한 관세 폭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관세율이 높아진 섹터가 자동차와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이에 대한 맞보복으로 중국의 히토류 수출 규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주식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는지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섹터 공부, 종목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특히 전 세계 생산량의 95%를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흑연과 관련된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등락을 반복하면서 크게 보합권을 유지하는 중입니다. 121선을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장 초기부터 단계별로 타점을 잡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긴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중간의 기술적 반등은 무시하고 최저점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입니다.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2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반디 출현이 멈추고 까누니가 뜬 자리입니다. 아주 훌륭한 타점입니다. 이제 상승 과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상승 과정에서도 까누니 타점이 여러 개가 나오지만 이 자리가 아주 훌륭한 타점입니다.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까누니가 이 자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도 타점이 보입니다. 엠벨선이 깨진 자리입니다. 엠벨선이 깨지면서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반등의 신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일단 큰 오빠 캔들이 두 개나 보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강력한 상승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대 양봉이 21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조지표에서도 추세선이 모두 상방으로 꺾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등하는 자리 맞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상향은 하고 있습니다만 뭔지 모르게 힘이 딸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저지바를 찾아보겠습니다. 중요 저지바 하나를 돌파했지만 바로 위에 저지바를 돌파할 힘이 없어 보입니다. 엠벨선이 깨지지 않았지만 매도 타이밍입니다.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저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개미들이 제일 많이 물리는 구간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자리가 쌍봉 내지 쓰리봉을 형성한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쌍봉 자리가 이렇게 위험한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21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보조 지표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력 지표라 할 수 있는 OBV 보조 지표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등 타이밍 맞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기준선 돌파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한 타점입니다. 이제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실하게 저항 라인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고점에서 발생한 몸통보다 윗꼬리가 긴 캔들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러 번의 돌파 시도가 있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돌파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주포가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제대로 된 돌파가 나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운드 피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주에 9,900원 하는 주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주식이 만원 선을 돌파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호가의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000원대에서는 한 호가가 10원 차이로 달라지지만 만원대로 들어서면 한 호가가 50원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2라운드 피겨 구간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실내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종목은 2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구간을 2년 동안 돌파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도 이제 2라운드 피겨 구간에 딱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10만원대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강력한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데 실패하면 급락이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241선을 터치하고 121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됩니다. 특히 OBV 보조지표에서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2개가 등장했습니다. 특히 장대 음봉을 한 방에 잡아먹은 큰 오빠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저항 라인 바로 밑에서 등장하는 큰 오빠 캔들은 돌파의 신호가 된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돌파입니다. 돌파 직전에 깔짝깔짝대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인 거래량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저항 라인을 시원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 캔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돌파 직전에 나오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신고가 영역의 매력입니다. 위에 매물대가 아예 없기에 이렇게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몸통보다 윗꼬리가 긴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주식입니다. 다시 한번 주식 명언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올라간 주식은 반드시 다시 내려간다. 반대로 내려간 주식은 반드시 올라가는 때가 있다. 이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121선 돌파 자리입니다. 또한 동시에 21선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반딧 떼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도 떴습니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저는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좋아합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두 가지가 모두 보장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리만 찾아다니자 라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저항 라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초에 갭으로 떠서 날아갔지만 저항 라인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특히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상대적 거래량. 돌파 시점에서 이전에 이 자리를 돌파할 때 발생한 거래량에 준하는 거래량이 발생을 해야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비교해 보시면 알지만 이전에 발생한 거래량에 한참 못 미치는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혀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눈치채고 빠져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중간에 반등이 나오지만 기술적 반등에 불과합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의 기미가 보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 자리가 보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타점입니다. 팔고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가고 살 사람만 남은 자리입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을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활용되어집니다. 반디 떼거지가 멈춘 자리를 찾아도 되고 까누니 타점을 찾아도 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가지고 예측샷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좋을 때는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최저 거래량 기법을 먼저 따집니다. 아직도 이 기법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숙달되면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데 거의 완벽한 타점을 찾아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나왔지만 바로 다음날 큰언니 캔들이 등장을 했네요. 저 큰언니 캔들이 큰오빠 캔들만큼 중요한 캔들입니다. 큰오빠 캔들은 돌파 신호라고 했습니다. 반면 큰언니 캔들은 하향 돌파의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큰언니 캔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캔들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내려갑니다. 이제 반등의 자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241선까지 깨고 내려간 주가가 마지막 저지발을 살짝 깨고 나서 반등을 합니다. 하지만 더 기다려봅니다. 왜냐하면 반디가 계속 출현하고 있으며 21선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추세의 무서움입니다. 한번 하방으로 무게가 실리면 이렇게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세력들입니다. 주포 세력이든 중급 세력이든 조막손 세력이든 세력이 개입이 되어야 추세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놈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디떼거지가 출현을 멈추고 까누니가 떴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 것도 보입니다. OBV 보조지표에서도 세력의 개입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실한 반등의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확실히 반등이 시작되었고 돌파가 나왔지만 왠지 힘이 없어 보입니다. 241선의 저항을 맞고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1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121선과 저지발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고 반대로 이 라인이 깨지면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중요 라인들이 깨지자 다시 급락이 나옵니다. 거래량에서도 주포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딧대거지들이 우르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저점과 동일한 선상에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윗꼬리가 긴 양봉은 매물소와 양봉입니다. 하지만 저항 라인에 딱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돌파의 신호를 기다려봐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발생한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주포가 다시 핸들링을 시작한 것입니다. 역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은 매물 소화 과정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돌파의 신호라 볼 수 있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맥점에서 타점을 잘 잡으면 이렇게 큰 상승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돌파 직전의 그림을 다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캔들들이 저점을 높이며 저항 라인에 바짝 붙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그림이 돌파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도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엠벨선이 깨지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반등의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상승 과정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준선을 깨지 않고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급등이 나오면서 기준선과 캔들들의 이격이 반이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라운드 피겨 구간에 딱 걸려 있습니다. 조정이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크게 나오지 않고 반등을 한다면 전고 돌파의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 아래 저지바까지 깨고 내려가면 크게 조정이 나올 것입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61선 차트로 가서 지금까지의 과정이 61선 차트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1선 차트에서도 상장 초기부터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61선 차트에서 타점을 잡는 것은 복잡하지 않고 직관적이고 단순합니다. 골파기 매수 타점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공중부양선이 깨진 자리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공중부양선 돌파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이 나왔네요. 여기입니다. 공중부양선 매도 타점이 확실하게 엠벨선 매도 타점보다 한 타임 빠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골파기 지점입니다. 그리고 61선 밑으로 가라앉았던 캔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61선을 깨지 않고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까누니 타점도 좋은 타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도지 캔들은 항시 방향 전환의 신호가 됩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저게 바로 큰 언니 캔들입니다. 본격적인 하락 추세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을 무시하면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언니 캔들입니다. 이 캔들에서 이미 급락이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쌍봉을 형성하고 하락하는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자리가 나왔네요.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음봉이든 양봉이든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서면 매도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공중부양선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단기적인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이 깨지지 않았기에 쭉 끌고 갑니다. 하지만 오늘 캔들이 애매한 캔들입니다. 공중부양선은 깨졌으나 엠벨선은 살아있습니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더 버텨봅니다. 상승 추세가 좋을 때 큰언니 캔들이 아니라면 작은 음봉은 매물 소화음봉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실전에서 많은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음봉에 대한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딱 보기에도 전고점에서 밀린 음봉입니다. 특히 윗꼬리가 긴 음봉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계속 전고 돌파를 시도하지만 결국은 돌파에 실패하고 밑으로 흘러버렸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61선이 깨졌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자리입니다.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거나 61선을 살짝 깨고 회복하는 자리는 훌륭한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상승 과정에서도 까누니 타점들이 보입니다. 좋은 자리들입니다. 바로 전 음봉을 잡아먹은 큰오빠 캔들들입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큰오빠 캔들이 돌파의 신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공중부양선이 깨지면 바로 매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런 급락을 맞게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반디 출현이 멈춘 자리입니다. 공중부양선이 너무 떠버려서 골파기 지점이 잘 안 보이지만
골파기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공중 부양선이 깨진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대변 차트에서 설명한 캔들이 나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거래량은 줄었는데 가격이 올라간 자리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캔들에서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진정한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61선을 회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1선의 하락 각도가 좋지 않습니다. 돌파가 나오더라도 가짜 돌파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런 장대 양봉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단기 트레이딩의 고수가 되면 이런 장대 양봉을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을 감각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8번 깡통을 차고 9번째 슈퍼개미가 되신 트레이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차트에서 나오는 패턴을 분석해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 14개 패턴과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자리 14가지 패턴을 정형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경지까지 도달하시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랑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해도 이 자리는 좋은 자리이다. 혹은 이 자리는 위험한데 라는 감각이 생기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고가 영역에서는 2연상, 3연상도 나오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장대 양봉 뒤에서는 대개 조정이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대 양봉이 나온 날 무조건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그 다음날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20% 이상 상승한 날은 무조건 종가에 매도하고 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큰언니 캔들의 영향력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장대 양봉을 먹었다면 그날 바로 수익 실현을 하고 빠지는 것이 좋다. 예외도 있지만 장대 양봉 뒤에서 큰언니 캔들이 뜬다면 공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제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아직 아닙니다. 반디 떼거지들이 멈추지도 않았고 골파기 지점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의 무서움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집니다. 저도 주린이 시절 이런 하락 추세에서 손절 타이밍을 놓쳐 질질 끌려간 적이 많았습니다. 장기 투자할 계획이 없다면 늦었다 싶을 때라도 과감히 손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손절에 대해서도 특집으로 한번 다루겠지만 일단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엠벨선 매도 타이밍, 공중부양선 매도 타이밍.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골파기가 나왔습니다. 이 골파기 타점에 대해서도 아직 확신이 안 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부양선은 주가의 흐름을 한 타임 빠르게 표현해 줍니다. 하락 추세가 지속될 때는 캔들 밑으로 공중부양선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락 추세가 줄어들 때 공중부양선이 캔들 밑으로 내려옵니다. 즉, 골파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중간에도 골파기가 나오기는 합니다.
기술적 반등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급격한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반딧대거지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 하락 추세에서 반등의 자리를 찾을 때 꼭 확인해야 할 것이 볼벤 바닥입니다. 중간에 기술적 반등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볼벤 바닥과 반딧대거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전에서 많이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61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하지만 61선의 하락 각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짜 돌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도 타점도 보입니다. 공중 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자리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을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반등의 자리가 나왔나요? 아직 더 기다려야 합니다. 반딧대거지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볼벤도 더 바닥에 붙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디가 멈추었고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틀림없는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최초 상승의 위력입니다. 이런 자리들만 찾아다니자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대주전자재료처럼 우수한 기업들도 이렇게 시황에 따라 저평가 구간에서 바닥을 길 때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가 주춤하는 사이 여러 다른 섹터들이 순환매로 돌아가며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우수한 기업들을 찾아내 저평가 구간에 있는 놈들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다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저는 이를 우량주 저평가 구간 반등 타이밍 기법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최초 상승 지점 타점 잡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찾아보면 천지백갈로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바닥권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초입을 잡아야 합니다. 사실 저는 밥만 먹고 이것만 연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미를 보이는 종목들이 발견되신다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검토해보고 영상에서 거시기 하겠습니다.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이 깨졌는데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엠벨선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중 부양선을 스케일에서 화면이 아닌 가격으로 설정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놓고 보면 공중 부양선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매도 타점이 애매할 경우에는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중 부양선이 너무 위로 떠버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주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상황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상태로 타점을 잡아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공중 부양선이 확실하게 깨졌습니다. 동시에 엠벨선도 깨졌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반등의 신호가 나왔나요?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골파기 지점입니다. 하지만 반디들이 계속 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엇갈린 신호가 나오면 더 기다려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드디어 반디가 출현을 멈추었습니다. 틀림없는 매수 타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캔들들이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고점에서 쌍봉은 탈출 신호입니다. 반대로 저점에서 쌍바닥은 매수 신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21선의 지지를 받으며 보기 좋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라운드 피겨 구간에 딱 걸려 있습니다. 전고 돌파가 나오느냐, 전고 돌파에 실패하고 밀리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복습하시면서 요점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